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자꾸 깜빡하지? 분명히 아까 뒀는데 어디 갔지? 이러다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잘 기억하던 전화번호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집안을 몇 번씩 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괜히 불안해지고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혼자서 걱정만 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친구 여러분, 먼저 한 가지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도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지요. 그래서 단순한 건망증만으로 치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치매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천천히 여러 가지 작은 신호를 보내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가 조금만 일찍 알아차린다면 충분히 관리하고 늦추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연가에서는 무섭게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따뜻한 이야기로 치매가 보내는 신호들을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 배우자가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고민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 대신 올바른 정보를 얻고 걱정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매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과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차분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치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부터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치매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치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나이를 드는 분들 중에는 80세, 90세가 되어도 또렷한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매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치매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 물론 일부 치매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는 생활습관, 건강관리, 환경적인 요인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치매가 있어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치매는 한 번 시작되면 방법이 없다.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증상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운동, 인지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훨씬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매는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깜빡하면 바로 치매다.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잠깐 잊는 것.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나는 단순 건망증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중요한 것은 가끔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눈에 띄게 어려워지는 변화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 오해는 이런 생각입니다. 검사받는 게 무섭다. 많은 분들이 혹시 진단을 받게 될까 두려워 병원 가기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치매 검사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치매는 숨기면 더 커지는 병이고 일찍 알면 충분히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막연한 공포 대신 정확한 정보를, 두려움 대신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치매가 우리에게 보내는 실제 신호들이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얼마나 일찍 알아차리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크게 좌우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들으면 기억하던 약속이나 일정이 자꾸만 생각나지 않고 방금 들은 말을 금세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과는 조금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 둔 곳을 계속해서 찾는 행동입니다. 안경이나 휴대폰, 지갑처럼 늘 쓰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집안을 반복해서 뒤지고 찾고 나서도 왜 거기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묻는 일이 늘어난다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익숙한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현상입니다.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예전보다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익숙한 길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동네에서 방향을 순간적으로 잃거나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알림일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신호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치매가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건망증일까 아니면 치매의 시작일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단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잠깐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해내는 것.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다가 잠시 후 생각나는 것. 이런 일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흔히 겪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치매와 관련된 기억장애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어디에 두었지? 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찾고도 왜 그곳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건망증은 잠깐 불편할 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신호는 점점 반복되고 일상적인 일들이 서서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했다가 금세 떠올리는 것이라면, 치매는 가스불을 켰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약속 시간을 헷갈렸다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지만, 치매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스스로 인지하느냐입니다. 단순 건망증일 때는 대부분 본인이 답답함을 느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 오히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준만 알아두셔도 막연한 불안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미리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될 때는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생활 습관이 쌓여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거나 TV만 보는 생활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은 조금씩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잘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잠을 설친다거나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기억력 저하가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고 대화가 줄어들면 뇌를 사용할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사회 활동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속된 음주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눈에 띄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계속 쌓이면 뇌가 쉽게 지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 역시 치매 예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습관들은 모두 우리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생각하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 생활을 돌아보며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은 환자 본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힘든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온 가족의 일상이 함께 변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치매 환자는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또 잊어버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이런 말들은 환자에게 상처만 남길 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공감하려 하라. 환자가 이미 사실이 아닌 말을 하더라도 굳이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틀렸어요라고 바로잡기보다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하고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응입니다. 생활환경도 치매 환자 중심으로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복잡한 물건을 줄이고 위험한 도구는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이나 방에는 큰 글씨로 이름표를 붙여 두면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환자는 훨씬 안정감을 느끼고 증상도 완화됩니다. 무엇보다 가족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병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면 결국 지치고 무너집니다. 때로는 요양센터나 주간보호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결코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환자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도 따뜻한 순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손을 잡아드릴 때 보이는 미소, 짧지만 진심 어린 고마워 한마디,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치매는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지만 사랑까지 지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완벽한 간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체력보다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치매가 안 왔을 텐데.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치매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간병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보호자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24시간 늘 웃으며 잘 돌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자녀 요양보호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족을 가장 빨리 무너지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일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 작은 휴식이 다시 환자를 돌볼 힘이 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슬프면 울어도 되고 답답하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아도 됩니다. 보호자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환자를 위해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치매라는 긴 터널을 걷는 일은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완전히 어둡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당신의 헌신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모든 보호자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가족의 역할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뇌 건강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만 잘해도 치매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정도의 숙면은 뇌 속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늦게 자는 습관부터 줄여보세요. 셋째,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활동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넷째, 사람과 자주 만나기입니다. 외로움은 치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대화 하나가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짜고 단 음식은 줄이고 채소, 생선, 견과류 중심의 식단을 가까이 하세요. 여섯째,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보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크게 자극을 받습니다. 일곱째, 술과 담배 멀리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줄여도 치매 위험은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여덟째, 혈압 혈당 관리입니다. 치매는 결국 혈관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생활화하세요. 아홉째, 하루 한 번 크게 웃기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두뇌 보약입니다. 마음을 밝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건강해집니다. 열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생각 대신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는 마음이 치매 예방의 시작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10년 후, 20년 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당신의 노력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